사람은 말이지 평생 수천 명을 만나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손에 꼽는다. 처음엔 나도 몰랐어. 사람이 많으면 든든한 줄 알았지. 하지만 세월이 흘러 알게 됐지. 내게 웃으며 다가오는 사람 중에 진짜는 몇이나 될까. 나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손해 줄 줄 모르는 성격이었다. 힘든 일도 마다치 않았고 믿어주면 목숨 걸고 일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어. 장사꾼이었고 동업자였고 권력이었지. 그때는 분했다. 나 같은 사람도 속을 수 있구나 싶었거든.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속고 나니 정신이 들더라. 아, 이게 세상이구나. 이게 사람 사는 방식이구나. 그래서 나는 다짐했지. 겉으론 속는 것처럼 보여도 속은 절대 무너지지 말자. 누굴 만나든 네 가지는 속여야 한다는 철칙을 세운 것도 그때였어. 속여라는 말 거창해 보이지? 배신하라는 게 아니야. 지켜야 할 건 지키라는 말이지. 드러내면 빼앗기고 감추면 지킬 수 있다는 걸 나는 뼈저리게 배웠다. 그 후로 나는 나를 숨기기 시작했다. 내 힘도 내 돈도 내 마음도. 그랬더니 이상하게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더라.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니 오히려 진심으로 다가오는 이들이 생겼어. 자식이 아닌, 욕심이 아닌 묵묵히 곁에 남는 사람들이었지. 세상은 늘 보여주라고 말하지.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삶은 보여주는 싸움이 아니라 지켜내는 싸움이라고. 젊은 시절 나는 서울에 올라와 쌀가게 점원으로 일했지. 매일 새벽에 눈 떠서 쌀푸대 메고 배달하고 청소하고. 사람들은 그런 날 보며 말했어. 저 친구 참 순하네. 힘도 약해 보여. 속으로 웃었지. 그게 내가 일부러 만든 모습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거든. 나는 강하다는 소리, 힘이 있다는 소리 절대 입 밖에 낸 적 없어. 왜냐고? 그런 말은 결국 나를 소모하게 만들기 때문이야. 사람은 강한 자에게 일을 시키고 약한 자에겐 도움을 주려 하지. 그래서 나는 약한 척을 택했지. 건강을 속여라.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철칙이야. 내가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떠벌리면 사람들은 그 힘을 쓰고 버려. 하지만 내가 약한 척하면 오히려 누군가는 곁을 지켜줘. 그 사람은 동지가 되고 그 동지가 인생을 바꿔놓는다. 그게 진짜 강한 거야. 약한 척에서 동지를 얻고 그들과 함께 버티는 것. 나는 몸을 쓰면서도 늘 조용히 일했다. 잘난 척하지 않았고 뭐든 할 수 있다고 나서지도 않았지. 그랬더니 일이 들어왔다.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물어봤어. 이봐, 자네 이런 것도 할 수 있나? 나는 그냥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어. 말보단 행동, 그게 내 방식이었지. 사람들은 몰라.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치지 않는다는 걸.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킬 뿐이라는 걸. 이제 나는 말할 수 있어. 건강을 숨긴다는 건 내 몸을 과시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그게 곧 나를 지키는 시작이었어. 젊었을 적 나는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 있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삽을 들고 밤늦게까지 허리 한번 못 편 채 일했지. 그런 나를 보며 사람들은 말했어. 저 친구는 뭐든 할 수 있겠어. 처음엔 그 말이 자랑스러웠다. 인정받는 기분이니까.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일이 이상하게 흘러갔어.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내게 쏟아졌고 사람들은 책임을 나누기보단 내게 얹었지. 나는 강해서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알았어. 힘을 드러내면 세상은 그 힘을 빼앗아가려고 든다는 걸.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부러 약한 척을 했지. 요즘 허리가 좀 안 좋아서요. 힘이 좀 달리네요.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 사람들이 내 짐을 나눠들기 시작했어. 동지가 생긴 거야. 강한 자 옆에는 경쟁자가 모이고 약한 자 옆에는 친구가 모인다는 말, 그게 빈말이 아니더군. 삭실꾼으로 일할 때도 그랬어. 나는 단 한 번도 나서서 내가 제일 잘합니다 라는 소리 안 했어. 묵묵히 일했고 묻히지 않게 움직였고 남의 앞에 서지 않았지. 그랬더니 일을 맡기더라. 믿어주더라. 진짜 강함은 드러내는 데 있지 않다는 걸 그때부터 알았어. 나는 말하고 싶다. 세상이 뭐라 하든 몸을 낮추는 사람만이 오래간다고. 힘이 있을 때일수록 더 낮게 숨을 줄 알아야 한다고. 그게 진짜 지혜야. 사람들은 내게 종종 물었지. 회장님은 언제부터 그렇게 부자가 되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 난 지금도 빈손이야. 그건 허세가 아니었어. 진짜로 나는 빈손처럼 살았거든. 돈이 있어도 있는 티를 내지 않았고 없을 때는 오히려 당당했지. 장사 처음 시작할 때 나는 늘 주머니가 비어있는 척했어. 사람들은 그런 나를 불쌍하게 봤고 오히려 도와주려고 했지. 누군가는 나를 만만하게 봤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 사이
나는 누구보다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었어. 나는 시장 바닥에서, 쌀가게에서, 조선소 창고에서 돈의 흐름을 눈으로 읽었고 숫자에 감각을 붙였지. 하지만 그런 걸 자랑하지 않았어. 그저 웃고 넘겼고 계산하는 손은 언제나 주머니 안에 있었지. 왜냐고? 돈을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의 눈이 달라지기 때문이야. 돈을 가진 사람에겐 호의가 붙지만 그 호의는 대부분 계산된 거야. 돈이 없다고 하면 떠나는 사람, 그 사람이 떠나줘야 진짜가 남지. 나는 평생 그랬어. 돈이 있어도 없는 척, 없어도 당당한 척. 그랬더니 남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돈은 이상하게도 나를 따라오더군. 돈을 쫓지 않으면 돈이 기회가 되어 찾아온다는 걸 나는 내 삶으로 배웠지. 사람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나? 처음 만난 사람을 너무 빨리 믿는 거야. 겉모습에 속고 말에 속하고 친절에 속하지. 나도 그랬어. 한창 젊을 땐 눈빛 하나에 마음을 열고 한 끼 밥 먹고는 의형제를 맺었던 사람이다. 하지만 그렇게 믿었던 이들이 언제 가장 먼저 등을 돌렸는지 아나? 바로 위기의 순간이었지. 잘 나갈 때는 모두가 형님이라 부르고 어깨를 두드리며 친구라 했지만 문제 생기면 가장 먼저 등을 돌렸어. 그제야 알았지. 사람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걸.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채고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기다려주는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난 그 이후로 어떤 사람도 쉽게 내 편이라 말하지 않았어. 심지어 10년을 같이 일해도 마지막까지 행동을 보고 결정했지. 말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지만 행동은 그 사람의 본색을 드러내거든. 나한텐 그런 기준이 있었어. 위기 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 작은 약속을 얼마나 꾸준히 지키는가, 이익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짓는가, 이 세 가지만 보면 사람은 보이더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사람을 사랑하되 섣불리 믿지는 말라고. 그저 조용히 지켜봐라. 진짜는 스스로 드러나게 돼 있다. 나는 평생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봤다. 때로는 외국 바이어 앞에서, 때로는 정치인 앞에서, 때로는 내가 키운 직원들 앞에서 말이지. 그때마다 내 마음은 늘 복잡했어. 불안하고 두렵고 화가 날 때도 있었지. 하지만 겉으로는 웃었어. 입꼬리를 올리고 눈을 좁히고 한 박자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지. 왜냐고? 마음을 드러내는 순간 약점이 무기가 되기 때문이야. 상대는 내 표정을 읽고 파고들고 내 감정을 이용해서 판을 흔들지. 그래서 나는 배웠어. 속이 불편해도 겉은 평온해야 한다는 걸. 한 번은 거대한 계약 앞에서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어.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 하지만 난 웃으며 말했어.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 순간 상대는 오히려 당황하더라. 결국 판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어. 나는 그렇게 마음을 감췄다. 가짜 미소가 아니라 진짜 인내로. 화를 삼키고 조급함을 눌렀고 두려움은 무덤처럼 깊이 묻어두었다. 살다 보면 속은 울고 있는데 웃어야 할 때가 있어. 그게 위선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거야. 아니다, 그건 책임이다. 나 하나 무너지면 함께 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흔들리니까 마음을 속일 줄 아는 사람, 그가 결국 이긴다. 그건 연기가 아니라 품이 있는 싸움이야. 사람과 사람 사이엔 반드시 거리가 있어야 해.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끊어지지. 나는 젊을 때 그걸 몰랐어. 마음을 열면 상대도 내 진심을 알 거라 믿었지. 그래서 모든 걸 털어놨고 가까이 다가갔고 때론 내 속마음까지 건넸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어느 순간부터 내 약점이 사람들 사이를 떠돌았고 내 실수는 남의 입에 오르내렸지. 그때 깨달았어. 사람은 진심보다 거리에서 진짜가 드러난다는 걸. 거리를 두면 보이더라. 누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인지, 누가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인지. 나는 그 후로 원칙을 세웠다. 겉으론 믿는 듯 보여도 속으론 한 발 물러서서 본다. 그게 의심이냐고? 아니야, 그건 예의야. 상대에게 나를 시험할 기회를 주는 거지. 그 거리를 견뎌낸 사람, 오래 버티는 사람, 작은 약속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내 안으로 들어올 자격이 있어.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해. 형제, 친구, 동업자, 그런 사람들에게 더 쉽게 기대고 더 쉽게 실망하지. 그래서 더더욱 거리가 필요해. 나는 말하고 싶다. 사람을 지키고 싶다면 거리를 먼저 지켜라. 지나친 친밀함보다 적당한 거리 속에서 피어나는 신뢰가 더 단단하다. 사람을 보는 눈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아. 그건 상처받고 속고 무너진 끝에 겨우 얻게 되는 감각이지. 나도 젊을 때는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
겉으로 말 잘하고 손발 부지런하면 저 친구 믿을만 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어. 믿은 만큼 상처받고 맡긴 만큼 도둑 맞았다. 그게 반복되자 어느 날부터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내가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난 한 가지 습관을 들였어. 그 사람의 말보다 시간을 본다. 오늘 함께 웃었다고 내 편이라 생각하지 않고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기다린다. 그게 쉽지 않지. 때론 함께 일하면서도 속을 알 수 없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을 닫은 사람도 있어. 하지만 결국 시간이 다 보여준다. 처음엔 친절했지만 점점 계산이 앞서는 사람, 처음엔 무뚝뚝했지만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누가 진짜인지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야. 한 번은 어떤 직원이 3년 동안 내 옆에서 말없이 일했어. 그 친구는 말수가 적었고 늘 그림자처럼 움직였지. 그런데 어느 날 큰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내 앞에 선 건 그 친구였어. 말없는 충성, 시간이 만든 신뢰. 그때 나는 확신했지. 말이 아니라 행동, 화려함이 아니라 지속성. 그게 사람을 보는 진짜 눈이야. 젊었을 땐 나도 잘난 걸 드러내고 싶었어. 체력 하나는 누구보다 자신 있었고 밤을 새워도 끄떡없었지. 건축 현장에서 벽돌날을 떼면 내 손이 가장 빨랐고 내 등이 가장 많이 젖어 있었지. 하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짐이 내게 쏟아졌고 내 건강은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어. 그저 당연하게 여겨졌지. 쟤는 튼튼하니까 더 시켜도 돼. 쟤는 알아서 잘하겠지. 그때부터 깨달았어. 건강을 자랑하면 세상은 그 힘을 소모시키려고 한다는 걸. 그래서 나는 일부러 속였지. 허리가 좀 안 좋은 척, 조금 피곤한 척. 그러자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했어. 짐을 나눠들고 일정을 조율해주고 심지어 나의 빈자리를 지켜주기도 했지.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약한 척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건강은 드러내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하는 자산이라는 걸. 세월이 흐르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손이 떨릴 때쯤엔 몸보다 마음이 앞서더라. 그럴 때마다 나는 후배들에게 말했지. 젊을 때 건강 자랑하지 마라. 그 힘을 탐내는 세상이 금방 소모시킨다. 몸이 이끄는 대로 마음이 따라가던 시절엔 몰랐어.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하고 싶은 걸 몸이 버티지 못할 때가 오더라. 그래서 더더욱 건강은 감춰야 한다. 겸손하게 조용히 지켜야 오래 간다. 나는 젊은 시절 단돈 몇 푼이 없어 굶주린 날이 많았어. 쌀가게 점원으로 일할 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지. 그래서 누구보다 돈의 소중함을 알았고 동시에 돈의 위험함도 일찍 배웠다. 돈은 칼이야. 잘 쓰면 길이 열리지만 잘못 쓰면 자신을 베지. 그래서 나는 평생 돈을 다스리려 했지. 돈에 끌려가지 않고 돈을 쫓지 않고 나는 사업이 잘 돼도 티를 내지 않았어. 자동차도 검소하게 몰았고 옷도 평범하게 입었지. 해외 출장 중에도 식사는 항상 소박하게. 심지어 협상 자리에서 지갑을 일부러 텅 빈 척 열었던 적도 있었어. 요즘 좀 어렵습니다 라는 말이 오히려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했지. 왜냐고? 상대는 내 빈틈을 채워주려 들었거든. 돈이 있다는 티를 내면 그 빈틈을 파고들고 요구는 더 세지고 결국 나를 흔들어 놓게 되지. 나는 돈을 흘려보냈어. 사람에게, 기회에게, 그리고 때론 실패에게도.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돈은 돌아오더라. 2배, 3배가 돼요. 돈이 삶의 목적이 되면 그 순간부터 인생은 돈의 노예가 돼. 하지만 돈을 수단으로 쓰면 그 돈은 삶의 날개가 되어준다. 나는 말하고 싶다. 돈은 감추어야 산다. 보여주는 순간 그 돈은 당신 것이 아니다. 성공이란 뭘까? 돈일까? 명예일까? 아니면 이름을 남기는 걸까? 나는 한참을 달린 후에야 알게 됐지. 그 모든 걸 가져도 집에 들어와 반겨주는 얼굴이 없으면 그건 텅 빈 껍데기란 걸. 나는 가난한 농가의 장남으로 태어났어. 어릴 때부터 가족을 책임져야 했지.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먼저 동생들 학비와 식량부터 챙겨야 했어. 그래서 일찍 철이 들었지. 가족은 짐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걸. 사업이 커지고 바빠질수록 가족과는 멀어지는 날도 있었어.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고 아내는 조용히 식탁을 치우고 있었지. 그 모습이 미안하면서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이었어. 그래서 나는 회사를 키우면서도 가족이라는 감각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직원들을 대할 때도 이 사람은 내 자식일 수 있고
내 동생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대했지. 현대의 사후 정신은 그런 뿌리에서 나왔다. 단순히 일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라는 믿음 말이야. 한 번은 직원이 사고를 쳤다. 사표를 내밀며 고개를 못 들더라. 나는 그를 품었지. 왜냐하면 가족은 실수를 했다고 버리는 게 아니니까. 가족은 지켜야 할 마지막 성이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 가족이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진짜 성공은 지친 하루 끝에 돌아가 웃을 얼굴이 있는 것. 현대건설을 처음 세울 때 사람들은 내게 말했지. 그게 되겠습니까?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나라 형편도 이런데 말인즉 포기하라는 소리였지. 하지만 나는 웃었어. 되게 하겠습니다. 겉으론 호탕하게 웃었지만 속은 그 누구보다 치열했어.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며칠치 인건비를 걱정했고 은행 대출 거절당하면 혼자 골목에 서서 가슴을 쳤지. 그런데 그 마음 한 번도 드러낸 적 없어. 직원들 앞에선 항상 웃었고 협력자 앞에선 문제없습니다라고 말했지. 왜냐고? 내가 흔들리면 모두가 무너지니까. 두려움을 보여주면 믿음이 사라지고 불안을 드러내면 배가 기울기 시작하지. 그래서 나는 내 속을 숨겼어. 약한 마음, 흔들리는 계산, 잠 못 이루는 밤들, 그 모든 걸 감춘 채 오직 인내만을 드러냈지. 사람들은 그런 나를 강하다고 봤어. 하지만 실은 나는 누구보다 부서지기 쉬운 사람이었지. 다만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뿐이야. 이기고 싶다면 버텨야 해. 버티고 싶다면 드러내지 말아야 해. 인내는 드러내고 실패는 가슴속에 묻어라.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의 방식이다. 내 삶을 돌아보면 언제나 줄 위를 걷는 느낌이었다. 한쪽으로 기울면 무너지고 조금만 흐트러져도 전부 잃게 되는 싸움. 나는 도전하는 사람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늘 계산하고 있었지. 얼마만큼 나를 드러내고 어디까지 감춰야 균형을 지킬 수 있을까. 드러냄과 감춤, 진심과 절제, 사랑과 거리, 그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게 인생이라는 줄타기였어. 사람들은 가끔 내게 묻지. 회장님은 언제 가장 힘드셨나요? 나는 대답하지 않아. 왜냐하면 가장 힘든 순간은 항상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몸이 무너질 때는 마음으로 버텼고 사람에게 배신당할 땐 혼자 산을 올랐지. 말 대신 침묵으로, 눈물 대신 땀으로 해결했어. 그게 내 방식이었어. 속으로는 무너져도 겉으로는 미소 지으며 걷는 것. 누군가는 그걸 위선이라 하겠지.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그건 위선이 아니라 균형이다. 넘치지 않고 비우지 않고 항상 중심을 잡는 삶. 그 균형이 있었기에 나는 무너지지 않았고 그 균형 덕분에 현대는 쓰러지지 않았다. 세상은 언제나 조용히 다가와 당신이 무엇을 드러내는지를 지켜본다. 건강을 자랑하면 그 힘을 이용할 기회를 누리고 돈을 드러내면 그 재산을 나눠 가질 궁리를 한다. 사람을 쉽게 믿으면 누가 먼저 등을 돌릴지 내기를 하듯 관찰하지. 마음을 내보이면 그 틈을 어떻게 파고들지 고민하지. 나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당해봤다. 사람들에게 내 건강을 증명하려 들었던 날, 내가 얼마나 벌었는지를 보여주었던 날, 내가 누구를 믿는다고 말했던 날, 그리고 내가 속상하다고 솔직히 말했던 날, 그 모든 순간 내 마음은 멀어지고 내 사람은 떠나고 내 시간은 흐트러졌다. 그 뒤로는 경계했지. 말보다 표정을, 표정보다 눈빛을, 그리고 무엇보다 침묵을 택했어. 세상은 날카롭고 집요하다. 당신이 스스로 내보인 것만큼 그것을 공격할 근거로 삼는다. 그래서 나는 숨겼다. 과시하지 않았고 자랑하지 않았고 단정하지 않았다. 내가 강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아챘고, 내가 돈이 없다고 말했을 때 진짜가 남았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을 때 그 사람들만이 곁에 남더라. 시험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온다. 그래서 미리 감추고 다스리는 것, 그게 준비된 자의 자세다. 소결하라는 말을 처음 꺼냈을 때 사람들은 놀란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지. 그게 정말 회장님의 철학입니까? 정직하지 않은 태도 아닌가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 그럴 수 있다고. 그 말이 거짓으로 들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어서 이렇게 말했지. 그건 배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감추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정직을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 착각하지.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진짜 정직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용기에서 비롯돼. 젊은 날 나는 건강을 자랑했고 돈을 보여줬고 사람을 쉽게 믿었고 마음을 요구 없이 쏟아냈어.
그 결과는 내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지. 그제야 나는 숨기는 법을 배웠다. 강한 척이 아닌 지혜로운 침묵, 없는 척이 아닌 절제의 미학, 믿는 척이 아닌 시간을 두는 신중함, 웃는 척이 아닌 무너지지 않으려는 단단함. 사람을 지키고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 나는 속이는 법을 택한 게 아니라 감추는 법을 배운 거야. 그건 위선이 아니라 세상과의 균형이었고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최선의 방패였다. 나는 수없이 실패했다. 망한 사업도 있었고 속은 적도 많았고 건강이 무너질 뻔한 순간도 있었지. 하지만 단 한 번도 도전을 멈춘 적은 없다. 그리고 그 도전의 끝에는 항상 네 가지가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 건강, 가족, 사람, 돈. 이 네 가지는 따로가 아니었어. 건강이 있어야 도전할 수 있었고, 가족이 있어야 다시 일어설 이유가 생겼고, 사람을 제대로 봐야 실패를 줄일 수 있었고, 돈을 바로 다뤄야 그 모든 걸 지켜낼 수 있었지. 젊었을 땐 몰랐어. 무작정 밀어붙이면 되는 줄 알았지.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 알겠더라. 세상은 단순하지 않고 인생은 정직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그래서 나는 마지막까지도 웃었다. 모든 걸 드러내는 대신 마지막까지 품고 가야 할 것들을 감췄지. 두려움도 후회도 약함도 그건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어. 죽음을 앞두고도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무에서 요를 만든 사람이다.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살 자신이 있다. 그 말 속엔 끝까지 지켜낸 네 가지 철학이 들어있다.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 누구도 나를 쉽게 쓰러뜨릴 수 없었던 이유, 그건 거창한 비밀이 아니었어. 단지 건강을 자랑하지 않았고, 돈을 드러내지 않았고, 사람을 성급히 믿지 않았고, 마음을 함부로 열지 않았을 뿐이야. 속이라는 말 어쩌면 거칠게 들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건 나를 지키기 위한 단단한 갑옷이었다. 그리고 그 갑옷은 내가 끝까지 넘어지지 않게 해주었지. 이제 나는 당신에게 이 한마디를 남기고 싶다. 삶은 드러내는 용기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는 힘이다. 그 힘을 가졌다면 세상이 어떤 시험을 던져도 당신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